포기 종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종 전 차관은 박태환 측과 수차례 만남과 전화 통화를 거듭하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후원을 연결해 줄 수 있다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당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국내 법원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며 올림픽 출전의 길을 열고자 하는 박태환에 대해 절대 올림픽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어렵게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기는 했지만 훈련 시간이 부족했던 박태환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최근 아시아 선수권에서 전성기에 버금가는 성적을 내고 있는 박태환을 보면 당시 문체부와 벌인 줄다리기가 아쉽기만 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역시 지난 2014년 차은택이 주도한 늘품체조 시연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들마저도 최순실 사단의 광풍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검은 의혹들이 얼마나 더 도사리고 있을지 체육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과정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단초였습니다. 대기업 출연금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도 모자라 재단 설립의 근간인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엔 예상대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출연 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었고 모금액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최 씨의 제안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특히 미르재단 설립은 지난해 10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급물살을 탔습니다. 중국 문화재단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노린 최 씨가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재단 설립은 최 씨의 뜻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최 씨가 특별한 공모 과정도 없이 용의 순 우리말인 미르라는 낯선 단어를 고르자 박 대통령은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 담겼다며 재단명을 확정했습니다. 또 최 씨가 면접을 거쳐 임직원을 뽑으면 박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자리에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미르재단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기본 재산의 비율을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기존 90%에서 20%로 크게 낮췄고 최 씨는 재단 돈이 새나갈 수 있는 통로를 손에 쥐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헌법상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초강수로 대응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에 따라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론 내린 것은 없다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러면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앞서 공개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까? 네, 공소장에서 맨 처음 부분에 피고인들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피고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반 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사실 33페이지 가운데 24페이지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한 기술이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소장인 것처럼 작성돼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 사실에서 최순실, 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피고인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 등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서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최 씨, 안 전 수석 그리고 정 전 비서관과 같이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것이 명시됐습니다. 자, 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직접 공모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네,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 돈을 내달라고 직접 독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경기도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내라고 요청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나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 회사가 현대차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얘기했다는 내용과 KT 측에 최 씨가 추천한 이동수 전무를 채용하도록 해달라고 청탁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통령이 10대 그룹 단독 면담을 잡으라고 안전석에게 지시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7대 그룹 독대까지 선정했다는 내용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 씨에게 재단을 살펴달라고 요청하고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부분도 담겼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단독 면담에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달라고 한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의 키를 잡고 안전수석에게는 모금을, 최 씨에게는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전달한 건 모두 47건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대해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관저 집무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이라며 그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어제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천억 원을 거뒀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권은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뛰어들며 대통령 퇴진 공세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방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우선 총리를 추천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명확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야권 공조의 균열을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조가 명확해졌습니다. 국정 혼란을 우려하며 이선 후퇴를 신중하게 주장했던 진영에서도 속속 탄핵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헌법 65조를 충족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중대하고 또 명백하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 수치상 탄핵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200명, 야당 171명에 새누리당 29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새누리당 분위기라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국회의 탄핵 절차 착수에 대해서 아마 이름이 연명이 돼서 나갈 걸로 그래 보고요.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이다. 탄핵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국회 총리 추천과 과도내각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쟁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여야 합의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곧바로 탄핵과 총리 선출 방안을 동시에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힐 경우 탄핵안은 자연스럽게 논의 대상에서 사라집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당내 비주류의 움직임은 바빠졌습니다. 대권 주자를 비롯해 비주류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위원회 총회 끝에 박 대통령 출당과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하여 출당, 지명 등을 논의해 주기를. 탄핵 절차 개시를 전제로 거국 내각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국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면 그러면 국회가 빨리 총리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데 지금 야 3당이 빨리 합의해서 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탄핵 요구를 한다면 법 규정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다면 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협의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정현 대표는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자로 피해자 신분이 되면서 가뜩이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 대표 등 친박 지도부가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휴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 내내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는 슬슬 겨울맞이 채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첫눈이 내린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화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겠고요. 수요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목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는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4도, 대구가 7도, 울산 9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전과 청주가 16도, 창원과 울산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중부 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차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